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페이지 38쪽 할 거고요. 이제 주는 이제 적과전 종합변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38쪽 잠깐만 살펴보면 이제 손해평가는 흐름이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8쪽 손해평가 기본 단계 해가지고요. 제일 먼저 이제 계약자가 밑에 그림 한번 가운데 그림 보시게 되면 계약자가 이제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이제 피해가 발생해서 과일이 떨어졌죠. 이렇게 그러면 지역 농협에다가 접수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지역 농협에서는 이제 전산으로 손해보험 회사에다가 전산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재보험 사업자는 이제 손해보험 사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손해평가 업무를 배정을 하죠. 누구한테 배정하라고 배정기관, 뭐 손해사정법인 또는 협회 배정을 하게 되면 그 기관에서는 손해평가반을 구성을 해서 이제 현장을 조사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인 게. 그래서 이 보시면 옆에 39쪽 그림 보면 여기 옆으로 이제 돼 있네요. 그래서 계약자가 사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전산에 등록을 하고, 뭐 계약 및 기본사항 확인하고 보상하는 제 여부가 발생했는지, 과일이 떨어졌으면 그때 과일이 바람으로 즉 14m 이상 초속 바람으로 떨어졌는지 그 이제 기상청 자료 같은 걸 제외를 이제 심사를 하겠죠.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뭘 조사할 거냐? 과일이 떨어졌으니까 강풍으로 과일이 떨어지면 낙과수 조사해야 되겠다라고 조사를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또 미보상 비율. 이 낙과가 됐는데 보니까 병충해 입은 과일이 떨어졌더라. 그러면 그건 뭐 일정 비율, 여기는 총 떨어진 것 중에서 바람으로 떨어진 것은 몇 프로, 그 다음에 병충해로 떨어진 건 얼마 정도, 이렇게 미보상을 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 결과를 설명을 계약자한테 해드리고 서명받아서 농협에 이제 제출하는 뭐 이런 시스템이다. 이렇게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있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에요. 그래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이제 지금부터 저하고 공부하실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보험의 이름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보험 이름을 아셔야만이 얘는 어떻게 조사를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이 이름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약간씩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뭔가 적과를 하기 전 같다라는 거죠. 적과가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적과 전이 있고 적과 후가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기간은 보통 보험 기간 있잖아요. 보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 사고는 언제 일어나야 되냐면 보험 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해야 됩니다. 보험자가 책임지는 기간 내에. 그럼 보험자가 책임지는 기간 내에는 보통 보면 이제 계약 체계를 밤에 이제 24시부터 이렇게 쭉 모든 보험이 다 똑같이. 만약에 뭐 11월 10일 날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 11월 10일 밤 12시부터 이제 사고가 발생되면 그거 책임져 주는 거예요. 11월 10일 날 오후 1시, 13시에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오후 5시에 바람 불어서 소리 났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당일날 밤 12시 24시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때는 보험 종료 기간까지 이렇게 보상을 해줍니다. 보험 종료 기간까지. 예. 그래서 이 보험 종료 기간까지 보상을 해주는데 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은 보험 기간이 크게 두 개로 구분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적과하기 전에는 보험 기간이 어떻게냐?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적과가 끝날 때까지, 적과 종료가 됐을 때까지 이 보험 기간을 두고요. 두 번째는 이거 있습니다. 그러면 적과가 시작됐을 때, 적과가 다 끝났을 때, 그러면 과일이 달려있을 텐데, 그때부터 어떻게 책임져 줄래? 라고 해서, 이때는 적과가 끝났으니까, 적과 후부터 보험 종기까지,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날짜고, 맞았더라. 그러면, 적과란 게 뭐냐면, 여러분, 그림을 어떤 걸 보시냐면, 그림 보고 설명, 45쪽 한번 봐보셨습니까? 그지? 여기 보면 아래쪽에 그림이 있는데 여기는 유가 타박률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네. 감이라든가 사과, 배,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보험에 가입한 그런 품목은 네 종류의 과일이 있습니다. 이 품목이 뭐냐면 사과, 배, 그다음에 단감,
떫은감이 이렇게 네 종류가 있거든요. 얘네들만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의 보험에 가입해요. 그러면 적과를 해야 될 품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지금 재배하고 있는 품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역사가 길어요. 네, 보험에 가입하는 역사들이.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면 적과를 하기 전과 후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때 그려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과일이 이렇게 있으면 나무가 이렇게 똑같이 있겠죠. 이도. 그러면 이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이 사과다 그러게 되면요. 한 가지가 과일이 하나의 이제 눈에서 이렇게 어린 과일은 꽃이 피고 그리고 수정이 되면은 이렇게 한 대여섯 개씩 열립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여기 한 군데서 그럼 여기도 굉장히 많겠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이 한 가지에 수십 개의 과일 어린 과일들이 달려 있으면 이걸 다 이만큼 크게 만들면 이 가지가 부러지고 또 그 다음에 이 나무가 뿌리에서 양분을 공급하는 게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이듬해 과일이 너무 많이 달면 두 가지 단점이 생기는데, 첫째, 과일이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서 사드시는 과일처럼 큰 과일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 과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얘가 양분을 너무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어쩐다? 그 이듬해에는 얘네들이 과일이 안 열려버립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해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농민들은 이 과일을 갖다가 이 나무를 갖다가 해년마다 과일을 키워서 팔아가지고 지금 농가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과일을 이게 조그맣게 많이 달게 되면 누구도 사지 않고 그래서 생활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그 일이면 당연히 과일도 달리지 않아 버리니까 열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농민들은 매년 과일을 여기 있는 거 지금 이 과총회가 지금 5, 6개 있으면 이 중에서 하나만 키웁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속가내기라고 불러요. 속가내기. 속가낸다. 과일을 속가낸다고. 이렇게 이 6개 있잖아요. 하나의 과총회가 얘를 과총회라고 하는데 이 6개가 있으면 이 6개를 다 키우는 게 아니라 이 6개 중에서 딱 하나만을 키우고 나머지는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잘라낸다고요. 그걸 뭐라고 한다? 적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자, 그러면 이렇게 커져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도 이제 과일이 이렇게 달려 있을 겁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있으면 이때는 적과하기 전이니까 적과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과일들이 어린 과일들이 굉장히 많겠죠. 이 어린 과일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유과라고 불러요. 어린 과일이다. 유과. 지금 상태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적과 전에는 어린 유과들이나 꽃눈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다가 올해 이제 이제부터 드디어 이제 과일 키울 과일을 정하자 해서 보통 사과, 배 같은 경우는 사과하고 배는 6월 30일 안까지는 보통적으로 딱 과일을 다 잘라내 버립니다. 그러면 그림 45쪽 보시게 되면 이제 위에 거 봐보세요. 위에 사과, 배 위에 거 보시게 되면 과일이 한 과총에 과일이 여러 개 달려 있죠. 그러면 그 중에서 아들 제일 먼저 나온 놈, 제일 튼튼한 과일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잘라버려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얘가 제일 가장 튼튼하다. 그렇게 되면 얘 4개를 쑥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적과라는 큰 가위가 있어요. 그걸로 툭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제 하나씩밖에 안 열리겠죠. 그럼 이 과일들에게는 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거 4개 쓱 잘라버리고 이거 하나만 키우게 되니까 과일이 크게 된다. 그럼 결국은 뭐다? 원래는 적과하기 전에는 과일들이 이게 이 한 나무가 어린 과일이 수천 개가 달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수천 개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잘라내고 보통 100개, 150개 정도만 과일이 열리게끔 만들어요. 그런 행위를 뭐라 한다? 속가낸다. 즉 상태가 안 좋은 거 잘라내고 좋은 것만 키우겠다라는 게 이걸 적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적과라는 것은 우리가 전문 이제 평가사가 돼야 되니까 적과란 정의는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불러야 될까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적과를 하지 않고 이대로 내버려둬서 그대로 얘가 그대로 키워버린다면 과일이 하나도 안 열리고, 그죠? 그 과일이 크지가 않고, 두 번째는 그 이듬해는 양분을 다 공급해버리기 때문에 그 이듬해는 과일이 안 열려버린 걸 해걸이라고 부릅니다. 해걸이. 1년 동안 과일이 안 열려요. 시험. 나 죽겠습니다. 나 과일 양분 공급 못하면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열매를 맺진 않아요. 열매를 맺게 되면 양분을 공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이듬해 하루 쉰다. 1년간은 과일이 안 열린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해거리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적과라는 것은 해거리를 방지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적과를 하게 되면 뭐예요? 과일이 크게 열리니까 수확을 한 다음에 항상 매년 한 100개씩 열리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알맞은 양, 키울 양의 과실만을 남기고, 그렇죠? 그래서 알맞은 양의 과실을 남기고, 어디다 남긴다고요? 나무에다 붙여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과실은 뭐예요? 얘네들이죠. 얘네들. 나머지 과실을 나무에서 따버리는 거. 얘를 뭐라 한다? 적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적과라는 것은 뭐냐면 나무도 보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과를 하지 않게 되고 이걸 수천 개씩 과일을 매년 열리게 하면 그런 과손이 있습니다. 그런 과손 들어가면 거미줄이 막 있어요. 결국은 뭐냐? 조방제비라고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보면. 그런 것들은 이 사과라든가 과손 보면 과일이 엄청 작습니다.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거리, 과일을 많이 달리면 그 이듬해 나무가 자기가 양분 공급을 하지 않으려고 지가 살기 위해서 뭐 한다? 꽃눈 같은 걸 피우지 않아요. 그래서 과일이 안 열린다. 해거리. 과일이 안 열리는 것, 그 이듬해 1년 동안 과일이 안 열리는 걸 해거리라고 그래요. 그 해거리를 못하게 한다고요.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이걸 적과를 해줘야만이 이 하나씩만 키우게 하면 그때는 뭐다? 해거리를 안 하고 해년마다 나 이 정도면 나 견뎌낼 수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거리를 방지하고 또 과일이 크게 되니까 안정적으로 수확을 매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알맞은 양의 과실 이런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 과실을 다 따버리는 걸 적과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 따버리기 전을 뭐라고 한다? 적과를 아직 하기 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되는 게 적과 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뭐다? 과일이 어린 유가만 있구나. 아직 안 땄구나. 또 꽃만 있구나. 유가라든가 꽃이 폈을 때를 우리가 적과하기 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적과를 했어. 적과를 하게 되면 뭐예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키울 과일이 정해졌겠죠. 이렇게 키울 과일이 정해졌어. 얘를 뭐라고 한다? 적과가 끝났죠. 적과가 뭡니까? 이렇게 잘라냈네요. 적과를 했으니까 뭐예요? 얘를 적과 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적과 후에는 뭐예요? 나무에는 키울 과실만 남아있겠죠. 나머지 과실은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현장에 가서 조사하시게 되면 솎아낸 이런 가지들이 있어요. 다 잘라내버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적과가 끝나셨구나. 그러게 되면 뭐예요? 적과 후라고 하는 겁니다. 적과가 다 끝났을 때 또는 적과하기 전에 만약에 이 과손에 적과하기 전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과 후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때 과연 어떤 조사들을 해야 될 거냐 그걸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과 후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적과 전, 적과 후에 과손의 상태를 적과하기 전이다. 즉 솎아내기 전이면 어떤 상태다? 어린 과일이나 유가가 많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45쪽 보시면 상단의 그림에 1번, 2번, 3번 과총이 쭉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한 과총에 과일이 한 5개씩 달려있잖아요. 5개씩. 이걸 적과 아직 전이에요. 이게 적과 전.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5개 다시면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놈, 큰 아들입니다. 큰 놈을, 아들이 아니라 큰 놈을 남기고 나머지 과실을 이제 따버리는 걸 적과라고 해요. 근데 지금 현재 45번에 있는 위에 그림 있죠. 과총 1번, 2번 있으니까 이거는 뭐 아직 적과하기 전이라고요. 적과하기 전이다. 그래서 거기서 한 과총당 4개 정도 따버리고 하나만 키우는 걸 뭐라 한다? 적과 후다. 그러면 적과 후가 되면 어때요? 그때는 과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올해부터 너는 키울 과실이구나 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험 기간 동안에 적과 전, 적과 후가 있는데 보험은 적과전 종합인 방식은 보험을 2가지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적과전에 종합에 가입합니다. 종합이요. 종합이요 그러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손해나면 보상해줘라는 거예요, 종합이요. 그래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손해나면 보상해줘. 두 번째는 이렇게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험료가 비싸요, 이거. 자연재해 하면 뭐 냉해, 생육저곤으로 기온이 뚝 떨어졌다. 4월 달에 꽃이 펴 있어요, 이 과선에. 펴 있는데 기온이 또 영하로 밤에 한 서너 시간 정도 영하로 영하 한 4도 5도로 쭉 떨어지게 되면 이 꽃눈들은 전부 다 냉장고에 냉동실에 집어넣은 것과 똑같겠죠. 그럼 과연 이제 꽃눈이 얼어 죽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연재, 그 다음에 태풍, 강풍, 집중호우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동상이 얼어 죽는 거 이런 거 다 자연재해 포함되고요. 조수에는 뭐냐면 새나 짐승입니다. 그래서 멧돼지, 그 다음에 새 종류들, 그 다음에 화재는 말 그대로 불난 겁니다. 불나서 손해나면 보상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때 이 적과천, 이 적과전의 시기에 만약에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가 이 과선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거냐, 조사를 어떤 종류를 하고 어떤 식으로 포상해 줄 거냐, 그걸 우리가 알아보려고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과 후입니다. 그러면 적과가 끝났습니다. 적과가 끝났을 때, 적과 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적과 전에 또 이렇게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이 보험은 보험료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험료가 비싸다.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계약자가 야 나는 보험료 너무 비싸서 난 못 넣겠다. 아무리 농사 좋지만 보험료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적과 전에 5종 한정으로만, 즉 5종 한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적과 전에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 손해 생기면 이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 손해가 나면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5가지의 재해로 손해가 생기면 그걸로 생긴 손해만 보상해 드릴게 하는 보험이 있다고요. 그게 뭐다? 5종 한정입니다. 근데 얘는 재해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태풍, 강풍, 그다음에 지진, 집중호우, 그다음에 우박 쭉 써버립니다. 화재 이렇게. 자, 결국 뭐예요? 지금 여기 태풍, 강풍은 하나로 묶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그래서 5가지의 사고가 언제 발생한다고요? 적과 전에 발생하면 이 5가지 사고로 인해서 생긴 손해를 보상해 드릴게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적과 전에 이 집에 냉해가 적과 전에 5종 한정는 가수원에서 냉해 발생했습니다. 냉해. 보상합니까? 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보상 안 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다 이런 걸 나와요. 자, 적과 전에 5종 한정 가수원에서 냉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손해가 1000개가 발생했다. 보상할래 안 할래?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적과 전, 적과 후를 뭐라고 부르냐면 생육, 나무가 크는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생육 시기. 그래서 생육 시기, 과일이 크는 생육 시기. 언제 크느냐에서 적과 전이냐, 또 적과 후냐라고 하는데 이 적과 전을 생육 시기, 그리고 생육 시기는 적과하고 전, 그다음에 적과 후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면 생육 시기가 적과 전이다 그러게 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유형은 2가지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적과 전에 생육 시기가 적과 전인 종합위험에 가입했어요. 이 과선에서. 종합위험에 가입했는데 이 집에서 뭐가 온다? 자연재해 냉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과일이 어린 육아들이나 꽃눈이 다 얼어 죽었다. 자, 꽃눈, 또 육아가 얼어서 죽었대요. 보상할게 말게. 보상합니까? 보상 당연히 합니다. 근데 똑같아요. 이 집도 만약에 꽃이라든가 육아가 지금 얼어서 도사됐대요. 보상할래 말래죠. 이 집은 보상을 못한다 하는 거예요. 즉 결국은 뭐다? 어떤 보험에 가입했느냐. 여러분 암보험 혹시 가입해 보셨나요? 암보험 하면 모든 암에 걸리면 3천만 원 드릴게요 라는 보험이 이런 보험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심내혈관 질환으로만 다른 특정 암이 좀 위암, 대장암만 걸리면 3천만 원 드릴게요가 바로 이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사고가 정해져 있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손해가 생기면 이 보험금을 드립니다. 여기는 뭐예요? 모든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긴 손해 다 보상해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이 보장 범위가 훨씬 더 넓다.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보장 범위가 적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이 집은 태풍이나 강풍이 오게 되면 디테일하게 조사를 합니다. 어떤 조사를. 근데 여기는 뭐냐? 여기는 자연재해 소개가 모든 재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태풍이 오든 강풍이 오든 우박이 오든 필요 없이 그냥 그 집에 그 재해가 왔는지 그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지만 조사하고 여기는 뭐다? 그 피해가 있는지 조사하면서 플러스 얼마나 이 재해로 피해가 발생했는지까지 같이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적과 전에 대해서 저랑 같이 이제 교재 살짝 보겠습니다. 자, 40쪽 보시면은요, 적과 전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딱 4개입니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있고요. 단감, 떫은감에다는 여기 있으시면 여기다가 떫은감에다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낙엽이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낙엽. 얘는 뭐냐면 단감, 떫은감은 감이 이파리 있죠. 낙엽이 뭐예요? 낙엽, 그러니까 노래 부를 때 낙엽이 우수수 그듯이 이 낙엽 이파리가 떨어지게 되면 잎이 떨어지는 거죠. 낙엽, 잎옆, 이파리가 떨어졌을 때 그때는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냥 감은 이파리도 바람이 불거나 하면 잘 떨어집니다. 그러면 잎이 떨어지다 보면 잎에서 양분 공급이 어떻게 된다? 나무에 전달되지 않고 나무에서 과일이 전달되지 않아서 과일 크기가 작아져요. 그러면 그만큼 계약자 입장에서 손해를 보겠죠. 근데 그 낙엽이 이파리가 떨어지게 된 이유가 뭐다? 자연재해로 떨어지거나 또 5종일 때도 과일이 이파리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상해 드린다 해서 거기다가 과사종, 사과배, 단감, 떫은감 있으면 단감, 떫은감에다는 뭐다? 낙엽이라고 써주시고요. 이 또 특히 단감, 떫은감은 과일 자체가 잘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과일 자체는 잘 떨어지질 않아요. 바람 불어도. 이파리는 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밑에 보면 보험계약 체결 전, 그 다음에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적과하기 전까지는 보상하는 손해 전부 해가지고 우박, 또 6월 1일부터 적과 전까지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있고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적과 전까지죠. 적과 전. 그럼 사과, 배 같은 경우는 6월 30일을 얘기해요. 단감, 떫은감은 7월 31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과 전이. 그래서 그때까지 끝내야 됩니다. 적과를. 그때 우박이 왔다 또는 보상하는 재해 전부가 왔다고 했을 때는 돼요. 보상하는 재해가 전부가 어떤 과손에? 자, 1번 과손에 보상하는 재해가 전부 왔대요. 아무거나 왔어요. 자연재해다 그럼 4개가 왔다. 1번 과손에 4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다?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를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피해 사실이 명확하면 뭐 생략 가능하고요. 또 만약에 이 집이 지금 두 번째 똑같습니다. 적과 전에 5종 한정 가입한 가수원에서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했어요. 보상하는 재해가. 그때는 똑같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해야 되고 우박이 왔다면 우박으로 인한 유가 타박률 조사합니다. 그래서 5종 한정 재해에 대해서 5종 한정 재해에 대해서 유가 타박률을 조사하더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조사 종류 이렇게 메모하면서 자, 조사 종류는 이렇게도 할게요. 자, 1번 그다음에 여기는 적과에 하기 전에 종합에 가입한 과수는 뭘 조사한다고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합니다. 어떤 재해가 오든 간에 모든 재해에 대해서 적과전에 대해서는. 근데 이 집은 어쩔까요? 적과전에 5종의 한정에 가입한 가수원입니다. 그때 만약에 이 집은 5종의 한정이기 때문에 5가지의 재해로만 발생해야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 집에 이렇게 볼게요. 자, 우박이 왔대요. 우박이 하면 뭘 조사한다? 당연히 피해 사실 모든 재해니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하겠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어떻게 조사하는지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적과하기 전에 5가지 재해, 지금 여기에 우박도 보상하는 재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5종 한정이. 근데 이 집 과손에 5종에 넣은 과손에서 우박이 발생하게 되면 우박으로 생긴 손해만 보상해요. 보험회사는. 그래서 이때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뭘 조사하냐면 유가
타방률이라는 걸 조사합니다. 왜 유가예요? 적과 전진인가 유가잖아요. 그렇죠? 적과 전에는 과일이 꽃눈이나 유가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가 타방률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가 타방률 했으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피해 유가. 유가 타방률이니까 퍼센트잖아요. 그래서 피해 유가. 그 다음에 여기는 피해 유가 플러스 정상 유가. 이렇게 하면 전체 꽃눈이나 어린 과일 중에서 몇 프로가 피해 입었다. 유가 타방률 나오는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집에 지금 적과전에 종합에 가입한 가수는 제가 오면 그냥 알았습니다. 이 집은 만약에 우박 오면 어떡하죠? 우박. 똑같이 우박 같다고 그래요. 이 집은 뭘 조사한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한다. 끝. 왜 이 집은 적과전에 종합는 집, 종합에 가입한 사람은 우박이었을 때 유가 타방률 조사를 하지 않고 이 집은 뭐예요? 오 적는 사람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유가 타방률 조사를 두 가지를 하게 돼 있죠. 그냥 이 집은 어차피 피해 있으니까 그 피해 난 만큼 전부 다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종합 넣었으니까. 근데 이 집은 뭐예요? 우박으로 인한 피해만 보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 만약에 냉해와 우박이었다면 그때는 보험회사는 뭘만? 우박으로 생긴 손해만 보상하겠죠. 근데 이 집은 냉해하고 우박이 오면 어차피 냉해도 보상해야 되고 우박도 보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피해 사실은 우박 왔습니까? 알았습니다. 보상해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뭐다? 냉해와 우박이 오면 여기 냉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겠죠. 5종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게. 그래서 그때마다 우박으로 생긴 손해만큼만 보상하기 위해서 뭘 조사한다? 유가 타방률 조사라는 걸 합니다. 이제 여기서 메모해 놓고 쭉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집이 이거 보면 뭐가 있냐면 5종 한종에서는 만약에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비 많이 오면 우리 공부했죠. 포상하는 손해. 집중호우. 집중호우는 뭐라고 했어요? 24시간, 12시간 몇 미리? 80mm 이상이 비가 내렸을 때를 우리는 집중호우라고요. 그 비로 인해서 손해를 입으면 보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2시간 80mm인데 과손해 기억나신가요? 가장 가까운 몇 개? 3개 관측소입니다. 그렇죠? 그 관측소는 어떤다?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를 우리 앞전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그 다음에 화재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5개 맞네요. 이렇게 됐죠. 이걸로 인해서 이거 있으면 뭐다? 이 과손에 나무가 피해 입을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해볼까요? 이 집도 해볼까요? 태풍이 왔다, 강풍이 왔다, 지진이 왔다, 집중호우 왔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집은 뭘 조사하냐면 그냥 피해 사실 확인 조사예요. 피해 입으셨나요? 아유, 그렇습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 집은 태풍이 왔다. 그럼 뭘 조사하냐면 당연히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순수 태풍으로 인해서 손해난 것만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뭘 조사하냐면 이때는 나무 피해라는 걸 조사해 줍니다. 나무 피해. 그러면 이때는 나무 피해를 조사해요. 나무. 그러면 자, 상상해 보십시오. 자, 적과 전입니다. 꽃눈하고 유가 있는데 그 과선에 태풍이 왔어요. 또는 강풍이 오면 나무가 어떨 것 같아요? 그죠? 부러질 수도 있겠죠?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피해를 조사하는데 나무 피해의 유형의 상태만 조사합니다. 어떻게 피해 입었냐, 이 나무가. 딱 가서 보는 거예요. 다 이 피해가. 얼어서 죽었냐? 보니까, 얼어 죽은 것도 있네? 얼어 죽었으면 냉해나 동상해잖아요. 그럼 보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의 상태를 어떤 것만 구분하냐면, 절단. 이렇게. 절단이 뭐예요? 부러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토복. 토복이면 뭐예요? 쓰러진 걸 얘기합니다. 바람 불어가지고 쓰러져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매몰. 매몰은 보통 어떤 재해 때 발생해 갔습니까? 매몰. 지진 같은 거 오면 땅이 갈라지니까 그 사이로 나무가 묻혀버릴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집중호우다 그렇게 되면 산 밑에, 절개지 밑에 과수원이 있는 경우는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유입이 돼가지고 나무를 묻어버릴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매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유실이 있습니다. 유실. 유실은 뭐예요?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원래 영어의 정의는 뒤에 보면 공부할 건데 유실은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가 틀어져 빠졌다면 그 무조건 죽습니다.
유실이라고 그래요. 유실. 유실은 어떤 재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집중호. 집중호 같은 거 하면 이제 유실 올 수 있겠죠. 쓸려 내려갈 수 있으니까. 또 태풍 불어도 비하고 태풍이라는 게 정의가 뭐냐면 바람과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과 비를.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나무가 쓸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소실 2분의 1. 소실 2분의 1은 뭐냐면 소실은 불타 죽은 걸 얘기합니다. 불에 탄 거. 불에 탄 걸 소실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제 매스컴에서 보시게 되면 화재로 인해서 얼마가 소실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불탄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불이면 어때요? 화재 있구나. 그렇지. 불로 난 것도 보상해 주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2분의 1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2분의 1 이상. 보통은 절단이 2분의 1 정도, 나무가 가져간 2분의 1 정도 절단됐다 그러면 나무는 죽지 않아요. 근데 올해 과일은 수확 못 하겠구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절단이 3분의 2가 부러졌다. 그러면 얘는 죽었다. 고사됐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지금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교재가 절단 2분의 1, 소실 2분의 1. 풀의 절반 정도 탔다. 그럼 나무는 안 죽어요. 근데 올해 과일은 뭐 수확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걸 수확을 못 하니까 수확 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에 소실 3분의 2다가 뭐예요? 얘는 나무가 3분의 2로 타서 불에 탔으니까 얘는 죽었다. 살지 못한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나무가 있냐면 침수 주수가 있어요. 침수는 뭐예요? 물에 잠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거. 그렇죠? 그럼 물에 잠기면 어떤 재해로? 집중호우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와도 물에 잠기겠죠. 태풍은 또 쫄병이 뭐예요? 비잖아요. 비. 태풍 불 때도 비가 많이 오면 그때도 침수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무 피해 상태를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얘만 조사합니다. 얘만. 그러면 얘를 갖고 과연 이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면 되겠죠. 절단은 어떤 재해로? 태풍이나 강풍 불면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절단 부러지는 거. 더벅은 태풍이나 강풍이 불어도 더벅될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죠. 더벅이라는 게 뭐 쓰러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돼도 땅이 갈라지고 싹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몰은 뭐예요? 매몰은 비가 많이 오든지 집중 오든지 지진 오면 갈라져서 묻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흙이 덮어버리거나 매몰. 그 다음에 유실은 뭡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집중호, 태풍으로 인해서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유실되다 그러죠. 우리 집에 나무가 있는데 옆집에 가손에 가 있어. 우리 나무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게 뭐예요? 유실이라는 것은 원래 제자리에서 자리에서 그 위치를 벗어나는 걸 유실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쓸려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소실, 불에 탄 거. 침수, 소실은 화재죠. 화재로 인한 재해. 인정됐네요. 그리고 침수는 뭐예요? 비가 오거나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오게 되면 나무가 일부 잠기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만을 조사를 하더라 라고 하고요. 이 침수는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침수 주수는 어떻게 산정할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침수, 지금은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피해를 입은 나무 수,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 수 곱하기 과실 침수율이라는 걸 곱해요. 그러면 평균 몇 주가 침수했다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이 집에 만약에 이 집이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금 나무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있는데 이 집의 과수원이 약간 경사져요. 이렇게 경사져. 근데 이렇게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들이 이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가 싹 와가지고 물이 이렇게 찹니다. 이렇게 물이 찼어요. 이 과수원에. 그러면 물이 찼을 때 이 집은 한 절반 정도 탔죠. 물에 잠겼죠. 그러면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꽃눈이 있고 육아가 있겠죠. 육아가. 왜냐하면 지금 사건이 언제다고? 적과 전이기 때문에. 꽃눈하고 육아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꽃눈하고 육아가 있겠죠. 근데 물에 잠기면 이 나무는, 이 꽃눈은 다 죽습니다. 물밥 빠지면, 물 빠지면 괜찮지 않나요? 죽습니다. 썩어서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기는 보니까는 한 30% 잠겼어요. 여기는 한 50% 잠기고,
여기는 뭐 20%, 여기는 10%, 여기는 뭐 5%, 뭐 여기는 0.1%, 뭐 이제 1% 정도, 뭐 이렇게 잠겼다. 이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이거 갖다가 침수가, 집중호우로 해서 침수가 100주가 됐다는 거예요, 100주가. 근데 이 침수가 이제, 침수 피해를 입은 게 이제 100주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진짜 여기까지, 머리 끝까지 침수된 게 몇 주로 환산시켜 볼까? 뭐 이런 거잖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다 해당되면 한 주거든요. 유실이면 통째로, 또 통째로 매몰, 그 다음에 통째로 도복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게 물에 좀이라도 잠긴 걸 침수 피해 입은 거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100주가 물에 잠겼어. 그러면 이걸 진짜 침수 입은 나무를 몇 주로 할까? 침수 주스를 몇 주로 산정할까? 라는 거예요. 그때는 100주가 지금 침수 입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한다? 가장 평균적인 사장님 같이 계약자하고 다니면서, 사장님, 이것이 제일 평균적으로 지금 침수가 된 것 같습니다. 보시니까, 저기는 50% 정도 침수된 것도 있고, 여기는 뭐 10%또 저기 뭐 안동역 가면 무릎까지도 차잖아요. 그렇죠. 눈이. 그렇죠. 그 정도 찬 것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20% 정도가 평균 침수된 것 같습니다. 꽃눈이. 그러니까 20%니까 이 100주에다가 곱하기 20% 0.2 해서 총 20주가 어떻다? 침수된 걸로 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침수 피해를 입은 주수는 몇 주? 100주인데 과실 침수율이 20%면 100주 곱하기 0.2 해서 20주가 침수된 걸로 계산할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뭘 공부한다? 똑같은 적과전이에요. 사과, 배, 단감, 떫은 거 같습니다. 근데 적과전에 종합에 대한 어떤 보험이 넣느냐에 따라서 조사하는 내용이 달라지더라. 그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똑같지 않구나. 여기서 냉해 피해 있었다. 여기서 냉해 피해 있었다. 여기서 냉해는 보상한다? 보상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강풍이 왔다. 보상한다. 여기서 강풍이 왔다. 보상한다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피해 유형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절단됐다. 2분의 1 이상. 토복, 매몰, 유실, 소실, 침수입니다. 됐으니까 절단, 토복, 매몰, 유실, 소실, 침수 이렇게. 그러면 얘를 어떻게 상상하냐면 절단이다 하면 부러진 거잖아요. 그럼 뭘로 부러져야 된다고요? 태풍이나 강풍 이런 걸로 부러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도복됐다. 쓰러진 거죠. 뭘로 쓰러져? 태풍, 강풍 이런 걸로 쓰러져야 된다. 또 집중으로도 쓰러질 수 있어요. 이 땅이 물러지게 되면. 그다음에 매몰됐다. 그럼 뭐예요? 태풍으로 인해서, 비로 인해서 또는 집중으로 인해서 그 토사가 유입되고 이제 매몰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또 지진으로도 땅이 갈라지면서 매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실이다 그러면 뭐예요? 비 많이 와서 쓸려 내려간 것들. 그래서 결국은 5종 한정에서는 뭐냐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5가지의 재해로 인해서 생긴 손해만 보상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종합을 넣으면은 어차피 자연현상으로 발생된 모든 재해로 인해 생긴 손해 다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조사하진 않아요. 아, 이 집에 재해가 발생했구나, 냉해가 있구나, 강풍이 있구나, 지진이 발생했구나, 집중호우 발생했구나 이런 것만 조사하고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손해 다 보상해 드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구체적으로 얘네들에 인해서 얼마나 피해 입었냐, 손해 입었냐, 그것만큼만 보상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조사하는 게, 이거 좀 지울게요. 여기다가. 자,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입니다. 여기도 화재인데, 여기도 화재. 그러네.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똑같은데, 여기 똑같은데, 근데 얘는 뭐냐? 이렇게 발생했는데, 어떤 가수네? 단감, 떫은감 가수. 단감, 떫은감입니다. 요즘 이제 단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단감. 단감 떫은감 가수에서는 태풍이나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언제? 적과전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지금 적과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과전에 어떤 과선? 단감, 떫은감 과선에 뭐가 발생한다? 태풍이나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가 온다면 그때는 뭘 조사하냐면 낙엽 피해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 단감떨무가수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왜냐하면 자, 단감가수원이에요. 이렇게 하고 적과전 5종에 가입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조사해야 될 것들이 많죠. 뭐 조사합니까? 자, 단감가수원에 자, 이 집이 태풍이 왔대. 태풍이. 하고 우박이. 보통 시험에서는 태풍하고 우박을 많이 줍니다. 조건으로. 그러면 우박이 오면 뭘 조사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육아 탐문 조사하겠죠. 단감가수원에 우박이 왔으니까. 그러면서 또 뭐 조사해요? 태풍이 오니까 단감가수원도 나무잖아요. 나무. 그래서 나무 피해 조사 시키겠죠. 시험 문제에서는. 또 세 번째는 뭐 한다? 단감가수원에 태풍이 오면 뭐예요? 낙엽 피해죠.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조사시키는 문제. 요게 이제 그동안에 시험에서는 아, 얘는 좀 얘가 더 조사하는 양이 많구나. 얘는 조사할 양이 적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문제가 아니에요.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은 1회서부터 8회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됐습니다. 딱 유일하게 7회 때 5점짜리 나오고, 이제 6회 때 5점짜리 나오고요. 다 15점짜리 나왔습니다. 1회 때는 심지어 25점, 한 과목당 30점씩 나왔어요. 적과전은 해년마다 15점짜리가 나온다. 출제 내리게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지금은 여기 있는 속에 구체적인 조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 뭐냐면 오늘은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적과전에 보험에 가입을 어떻게 한다? 적과전은 도대체 어떤 상태의 과손을 얘기하느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과하기 전이다 그러면 적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속가내기. 어린 과일이 많이 있어. 수천 개 달려있으면 그중에 다 따버리고 100개씩 또는 150개씩만 다 달리게 만들게끔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적과를 아직 안 했으니까 속가내기 전이니까 이제는 과일이 몇 개 달려있다? 한 나무에 수백 수천 개씩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때에 자연재해, 조세, 화재, 뭐든지 자연재해, 조세,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책임질까? 뭐 이런 거겠죠. 또 적과전에, 즉 어린 과실의 육아가 수천 개 달려 있을 때 그때 5가지 재해로 보험에 보장하려고 보험에 가입한 과수원에 이 5가지의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조사할까? 오늘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과전이다, 적과전, 적과전에는 보험을 어떻게 2가지 방법으로 둘 중에 하나를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신 종합에 가입하면 보험료는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비싸서 부담을 느끼신 분들은 5종 한정에 가입해라. 대신 5종 한정에 가입하면 5가지 재해로 생긴 손해만 보상한다. 여기는 보험료를 많이 받은 대신에 자연현상으로 발생된 모든 재해에 대해서 손해가 나면 보상해 드린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뭐예요? 조수의 피해 보장하죠. 적과전에. 조수의. 여기는 조수의 없잖아요. 5가지 재해. 그래서 5종 한정 가서는 야 우리 집에 적과전에 지금 5월 달에 야 멧돼지 갖고 지금 우리 집 난리 이러면다 하죠. 멧돼지 동창 해버렸다. 13마리를 내 총으로 쏴 잡았단 말이에요. 나무가 난리다. 전쟁 났다. 아유, 예, 알겠습니다. 가보니까 뭐예요? 종합이 아니라 5종 넣었어. 어찌까요? 저희들하고는 좀 해당이 없습니다. 이런 거죠. 5종 넣은 집에 멧돼지 와서 난리 치면 어쩐다? 아유, 보상하는 손해. 즉,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결과 어쩐다? 피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고서 쓰시면 되겠죠. 종합에 넣었다. 멧돼지는 피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종합에 넣은 집하고 5종에 넣은 사람하고 어떤 그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받은 만큼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5종은 5가지 재해가 정해져 있어요. 정확하게. 그 재해로 인해서 손해받는 거 보상한다. 이 집에 적과전에 멧돼지 왔대요. 멧돼지. 그러니까 아니 멧돼지는 보상하는 손해가 여기도 멧돼지가 없는데요. 이러면 미칩니다. 이제 저는. 조수혜가 뭐라고 했어요? 새나 짐승으로 생긴 피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나 짐승. 그럼 옆집 소가 옆집에 축사에 사용한 소가 지금 와서 난동 부려가지고 우리 집 과수원을 망쳤다. 이건 보상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짐승인데. 짐승. 아닐까요? 옆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와서 우리 집 나무에 있는 이파리를 다 뜯어먹었다. 핥혔다. 보상해 주냐?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주인이 없어야 돼요. 주인이. 멧돼지 주인 없다고요. 고라니 없습니다. 실제로 이 손해는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과수원에 봄철에 멧돼지 고라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린 과일이나 육아 같은 거 따먹고 또 애기들은 특성상 그러죠. 우리 그 뼈다구 감자탕 집 가면 입구에가 뭐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 있잖아요. 그게 한 번도 안 가보셨죠? 뼈다귀 감자탕 집을. 그럼 애기들 데리고 가니까
뜨거운 음식이니까 애기들은 뭐예요? 식을 때 먹으라고 하고 애기들 어디다 놔놔요? 여기 놀이터 있잖아요. 그 입구 안에가. 그럼 애기들 멧돼지도 새끼들 똑같아요. 어머니 이 새끼들도 나무 같이 타고 놀아. 밟아야 얘네들. 이게 가지가 부러지겠죠. 가지. 이 가지 피해 이제 여기는 뭐예요? 멧돼지 오면 안 보상 안 해줍니다. 여기는 멧돼지 오면 오케이 생긴 손해 보상해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자 그럼 멧돼지가 할게요. 자 이 집은 자 모든 재때 있는데 그러면 멧돼지라든가 화재 불이 났대요. 불이 이것만 그냥 살짝 우리가 얘기만 하고 넘어가볼게요. 조수의 화재입니다. 멧돼지나 고라니가 왔어요. 또는 화재 불이 났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 과정 상상해 보세요. 적과 전입니다. 어린 과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 적과 전 그 생육 시기 5월달 한번 해볼까요? 5월달 5월달에 이 과선에 종합에 있는 과선에 멧돼지가 들이닥쳤답니다. 또 불이 닥치면 두 가지의 피해 상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멧돼지가 이 과선에 200마리 왔다. 올 수 있나요? 그죠?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도 모르니까. 그죠?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멧돼지가 한 마리 와가지고 과선에 전부 손해를 끼친 경우가 있을 거예요. 모든 나무를. 그죠? 나무가 지금 이 집에 100주가 있어요. 근데 멧돼지들이 와서 한 3일을 갖다 그 집에서 놀아버렸어, 아주. 나무가 전부 다 피해 입은 경우 있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나무가 일부 피해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쵸? 멧돼지 3마리 왔어, 3마리. 멧돼지 3마리, 고라니 1마리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기약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안 된 자식이 짜납죠. 안타깝다고요. 그 대신 계약자의 눈에는 뭐냐? 100주 중에서 피해로 5주 입었어. 그러면 그 5주 피해 입은 것만 보여. 피해 안 입은 것은 뭐예요? 안 보이지. 멧돼지 피해 다 죽어버렸다고 말이에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피해의 규모가 과선의 전반에 미치는 경우도 있고 멧돼지나 화재를 하더라도 또 멧돼지나 화재가 왔다 하더라도 그 과선의 피해가 일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강풍, 자연재해는 뭐예요? 과선 전반에 피해를 입혀버려요. 그죠? 자, 우박이 왔다 그러면 저 끄석지에 있는 거 세주, 비가 온다. 그럼 이 과선에서 야, 잠깐만 왜 좀 좋은 품종은 빼라 이거예요. 홈런 맞네. 비 좀 맞히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재해는 과선의 전반에 피해를 끼친다. 이렇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연재해는. 근데 조수해나 화재는 두 가지로 이 과선에 피해를 끼칠 수 있구나. 둘 중에 하나로. 어떻게 된다? 과선 전체에 피해를 미칠 수도 있고 또 일부 피해를 미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불이 나면 화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화선에 나무들이 쓱 있는데 여기서 쓰레기 소각을 합니다. 쓰레기를 소각을 해가지고 불이 쓱 나겠죠. 이렇게. 얘가 붙여서 쓱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에가 소실 된 게 뭐서 5주만 탔어요. 나머지 95주 이상 없어. 그러면 이 5주만 보상해 주면 되겠죠. 그잖아요. 5주만. 근데 불이 나고 전체를 피해 입을 수도 있겠죠. 전체를. 전부 피해 입을 수도 있고 일부만 피해 입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부는 관계없는데 일부 피해 입었을 때 우리가 보상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전부 피해 입으면 얘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자연재해 똑같은 방법으로. 멧돼지나 화재도 과선의 전체 피해를 입으면. 근데 멧돼지나 화재가 와서 일부 과선에 피해를 끼쳤을 때는 보상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거 이제 우리 하려고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종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잘나고 중요하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적과전에 종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종합에 가입했고, 그 다음에 적과전에 멧돼지 화재. 그래서 화재가 발생해서 어떻게? 일부 피해만 발생했을 때를 얘기해요. 그럼 이거 손해 어떻게 보상할까? 이거죠. 종합에 가입을 했는데 멧돼지 화재가 왔어요. 멧돼지가 왔습니다. 고라니가 왔습니다. 이랬을 때. 그때 나무가 일부 피해 입었을 때 보상 어떻게 할래라는 거예요. 전부 피해 입으면 쉬워요. 보상하는 방법이. 보상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기도 할 텐데. 항상 적과전에 종합에 가입했는데 자연재해가 오거나 또는 멧돼지나 화재가 와서 과수원에 전반에 피해를 미치면 보상하는 손해, 즉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것은 쉬워요. 평년 착가수 마이너스 착가수로 보상해주면 되거든요. 그건 다음에 공부할 건데
근데 이 집에 적과제는 종합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멧돼지나 화재가 이 과선이 발생을 했는데 그 과선 피해가 일부만 해. 일부 이렇게. 이때 어떻게 보상해 줄래? 라는 거예요. 누가 해줘요? 평가사가 해줘야죠.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 적과제는 5종에 가입했습니다. 별 2개 드리는 거고요. 자, 5종에 가입했을 때 이 집에 단감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단감이나 떫은 감이 문제 풀 때 시간을 많이 걸리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보상한다? 5가지 재. 그래서 우박, 그 다음에 태풍, 강풍, 지진, 집중으로 인해서 화재. 그 다음에 태풍, 강풍, 지진, 집중으로 화재. 이걸로 인해서 뭐다? 우박으로 인한 거. 그 다음에 태풍, 강풍, 지진, 집중하면 5가지죠. 하나, 둘, 셋, 넷, 5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입니다. 그래서 5가지 재해로 우박이 오면 육아 타박률이라는 걸 조사하고, 이 4개의 재해죠. 지금 태풍, 강풍 하나로 묶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4개의 재해로 인해서 뭐가 온다? 나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나무 피해 입은 만큼만 보상해 주면 됩니다. 나무 피해. 즉, 이 집에 100주가 있는데 절단이 2주, 메모리 1주, 더보기 3주,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100주 중에서 10주가 피해 입었으면 100주 피해 입은 거 전체 피해, 똑같이 피해를 해주면 안 되겠죠. 피해 안 입은 건 보상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손해 입은 것의 10%만, 만약에 100주 중에 이런 것들이 10주가 있더라 라고 하면 손해 입은 것의 10%만 보상하면 되겠죠. 10%만.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낙엽률. 낙엽률이면은 뭐 적과전에 단감, 떫은 감과 손이 태풍, 강풍, 지진, 집중,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뭐야? 낙엽 피해도 조사한다. 그럼 이 낙엽 피해만큼 보상해 줍니다. 그럼 이 낙엽 피해만큼 보험회사가 이거 알았습니다. 피해를 인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뭐라 한다? 낙엽 인정 피해라는 걸 외부하게 돼 있어요. 단장을 한데, 자, 봐보시면 이 유발재해 개념도 중요합니다. 자, 육아 타박률은 어떤 재해가 와야만이 조사한다고요? 우박이 와야 됩니다. 또 괜히 또 집중 왔으니까 육아 타박률 조사.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 피해는 어떤 재해만 왔을 때 조사한다? 태풍 오면 나무 피해 발생할 수 있겠죠. 강풍 오면 나무 피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진 오면 나무 피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갈라지고 매몰될 수 있으니까. 집중 오피 많이 오면 나무 피해가 발생한다. 화재, 나무 피해 발생한다. 자, 이파리 떨어진 겁니다. 감 이파리 떨어진 거. 이파리는 어떤 재해 때?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 화재가 발생하면 감잎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만 조금 보시고, 요건 이제 지금은 뭐냐면 개념이에요. 이제 설명해 드릴 때 쉽게 이해하시라고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40쪽 잠깐 계속 보시면 적과 후 나와요. 적과 후. 적과 후에는 뭐다? 적과 후 착과조사라는 걸 해요. 아까처럼 적과 전에는 어린 육아가 많이 있었죠. 근데 적과를 다시 속가내게 하면 이제 키울 과실이 정해지잖아요. 그걸 뭐라 한다? 적과하고 나서 달려있는 착과. 그러면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조사한다. 착과수 조사합니다. 이것도 보시면 착과, 낙과 그렇습니다. 착과라는 게 뭐냐면 이 착자가 붙을 착자예요. 이게 뭐다?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과일이 어디에? 나무에 달려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낙과는 뭡니까?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낙과는 항상 나무에서 떨어진 과실이에요. 나무에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낙과다. 그럼 이 낙과는, 낙과되기 전에는 상태가 어때요? 낙과되기 전에는 얘가 뭐였을 것 같아요? 붙어 있었겠죠. 그러잖아요. 나무에서 떨어져야 되니까. 이게 낙과되기 전에는, 자, 낙과 전에는 얘가 어떤 상태예요? 어떤 상태다? 당연히 착과겠죠. 착과. 그렇죠. 왜냐하면 낙과는 뭐예요? 나무에서 달려있는 걸 뭐라고 한다? 얘를 나무에서 달려있으면 얘를 착과라고 하거든요. 착과. 얘가 뚝 떨어지면 나무에서 떨어졌으니까 낙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착과수 그러면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라고 하고요. 낙과수 그러면 나무에서 떨어진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낙과수는 보상하는 재해로 떨어지면 이제 우리가 낙과 피해
해요. 낙과 피해 대입은 낙과수라고 얘기합니다. 보상하는 죄로. 근데 만약에 보상하는 죄 아닌 걸로 떨어졌다. 그러면 낙과수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적과 후 수학 종료 때는 뭐 보상하는 죄, 일소 뭐 쭉 있는데 우리가 보상하는 죄는 공부하셨죠?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저거 드리고 이것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1번. 자, 보상하는 손해라고 합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뭐냐면 재해 플러스 피해가 발생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해 플러스 피해. 왜냐하면 보상한다라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뭐예요? 재해가 와가지고 이 집에 재해가 와서 손해를 입어야 돼. 피해를 입어야만이 보상하는 손해라고 하는 거예요. 보상하는 재해다. 재해는 말 그대로 그 화손에 재해가 발생한 것 뿐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때는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손해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겠죠? 자, 이 집에 강풍이 불었대요. 그럼 이 강풍은 뭐예요? 보상하는 재해예요. 재해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 집에 재해로 인해서 나무가 아무 피해가 없대요. 나무 피해 없어요. 또 단감 떨면 가면 낙엽 피해 없어요. 뭐예요? 보상하는 손해? 없죠. 보면서 책임질 손해가 없잖아요. 근데 강풍은 왔는데 나무 피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보상하는 손해 있네. 강풍이 왔습니다. 낙엽 피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보상하는 손해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 이렇게 보시고요. 어떻게 하냐면 적과 전은 아까 구분해 드렸죠. 적과 전에는 보상하는 손해가 두 가지로 구분되더라. 이렇게 보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게 종합에 가입하는 거예요. 종합. 그 다음에 5종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종합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생긴 손해 싹 보상해줘 라고 하고요. 5종은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우박, 화재입니다. 그래서 교재 안 나와 있으니까 메모 안 하실 필요 없고요. 그러면 적과 후에는 어쩔 거냐? 적과 후까지 보험 기한인데 적과 후 때는 뭐냐면 이때는 공통입니다. 가나 공통이. 너 적과 전에 종합을 넣었던 나 옛날에 나 이런 과손이다. 나 때는 말이야. 이거 있죠. 이거 필요 없습니다. 얘는 적과 후에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네가 어떤 보험에 적과 전에 가입했던 필요 없이 가나 공통 7종제에 대해서 보장합니다. 7종제는 뭐냐면 태풍, 강풍 똑같습니다. 이 5가지 5종 플러스 일수라고 합니다. 일수 그러면 햇볕의 대미 현상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여름철에 8월달, 9월달 있죠. 이 일수는 보험기간이 적과 후부터 9월 30일까지 얘기하는데 그걸로 해서 날이 너무 더워요. 그래서 폭염주의보, 경보, 국민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떨어지죠. 경보가 발표되고 주의보나 경보가 발표되고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 이틀 연속 지속돼갖고 그걸로 인해서 과일이 물러지는 거, 햇볕에 데인 거, 물러지거나 떨어져 버리는 거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소 피해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 동상입니다. 동상. 이렇게 해서 총 7종제로 인해서 생긴 손해 보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과 전에 보험금은 2가지로 구분되거든요. 보험금도 얘는 2번 줘요. 보험금 2번 줍니다. 적과 전에 만약에 피해 입으면 착과 가일의 개수가 적겠죠. 그래서 착과가 줄어들었다 해서 착과 감소 보험금이라는 걸 드려요. 여기는요. 과실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과실, 적과 끝났잖아요. 적과 후. 적과 끝났으니까 키울 과실이 정해졌죠. 속가능이 끝났으니까 키울 과실이 정해졌어요. 그게 손해나면 보상이 된다. 그래서 과실이 손해가 나면 보험금을 드립니다. 과실, 손해보험금. 이게 2가지로 구분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것까지만. 너무 또 들어가면 아하 이것이 너무 어려운 공부구나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저하고 얘기하면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리고 틈틈이 책을 읽으시고 책 내용도 다 해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스캔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적과전 종합의 방식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